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2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레이스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12일이니까 11일 남았습니다. 지나간 기간이 훨씬 더 길고요. 본격적인 TV 토론, 합동연설회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선언들을 하고 선관위의 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네거티브라는 의미도 애매하지만 그 뭐 네거티브는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우선 시작할 때부터 출발선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여론조사도 있고요. 실제 그 선거인단에서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거는 뭐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의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선거인단이 뭐 84만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80%가 반영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캐치해내기는 쉽지가 않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일반 여론조사,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중에서 뭐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 여론조사가 어떠냐. 근데 이거는 사실 20%밖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론을 알기는 어렵고, 각각의 뭐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현역 의원들이 우리 그 지역구의 그 대의원들이나 뭐 당원들, 책임 당원들은 어떤 생각이다 하는 걸 되게 짐작하는 정도, 뭐 그 정도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거죠. 이제 어제도 MBN 주관으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뭐 TV조선에서 했던 1차 토론회 이후 어제 2차 토론회 뭐 여전히 불을 뿜었는데, 1차 토론에서 이제 사천 논란을 원희룡 후보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희룡 후보의 승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등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아마 사천 의혹 부분에 관해서 이게 예민한 이슈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본인 입으로 저희 제일 가까운 가족, 처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근거를 말해보라.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에서 도저히 한 전 위원장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이 자행됐다. CBS에 같은 내용이 5월에 보도됐고 다른 근거도 가지고 있다. 이모 서기관, 강모 변호사, 몇몇 현재 비례의원들을 포함해 비례 명단이 중간에 바뀌기도 했는데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객관적 당무 감찰을 통해 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시라,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 뿌리는 것 아닌가. 저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뇌피셜이지 않나. 말씀하신 두 분과 제 처가 아는 사이이고 일면식이라도 있다면 제가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까지 배수진을 쳤습니다. 자, 이 공천 논란이라는 거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천에도 늘 사천 논란이 제기됩니다. 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늘 핑계거리를 어디서 찾느냐? 공천권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로 찾습니다. 자기의 문제로 찾지 않고요. 근데 실제는 자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제기하듯이 사천의 가능성도 꽤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공천만큼 예민한 이슈가 없고, 여기에서 되게 뭐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뭐 낙천됐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 객관적으로 연줄이 부족했다 뭐 이런 걸 늘 핑계로 대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처럼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공천이 끝나고 또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취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떻대, 저 사람이 어떻대. 근데 그거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입니다. 사. 아주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개인적으로 누구랑 가깝다는 걸 밝혀내는 것, 더군다나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걸 밝혀내는 거는 적어도 취재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추천해서 그 사람이 공천이 됐느냐? 그걸 입증한다는 거는 진짜 녹음 파일이 있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기자들이 취재로 밝혀낸다? 말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경쟁하던 누군가가 그 내가 아는데 누가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떨어졌어. 뭐 근거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사천 논란을 원희룡 후보가 제기한 거는 개연성은 대단히 높은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거를 대기가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자 같은 경우는 명확한 팩트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공격한다 이래서 뭐 김건희 여사 쪽이겠죠. 거기서 문자 전문을 공개하고 이런 것이 적절했느냐 이 논란은 별개의 영역이고 여하튼 그 문자를 5번이나 바꿔서 읽었지만 씹었다. 이 부분은 정무적 판단력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후보가 그걸 씹은 거는 정무적 오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 이게 사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다가 공적인 채널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뭐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집권당의 대표인데 저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정무적 오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검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사천 논란도 물론 이것도 검증의 영역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이 잘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역대 어떤 그 총선에서도 늘 있었던 얘기고 거기에서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공. 나 제처하고 그 사람들하고 관련 있으면 나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그 관련 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죠? 물론 원희룡 후보는 누군가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 끝나고 나서 공천이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다 들어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인데 그게 입증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희룡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천 논란 결국은 뭐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공천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아킬레스건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표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뚜렷한 무기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뭐 이모 서기관, 뭐 강모, 뭐 이런 사람들, 강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공천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꼭 사천으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냥 공방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당무 감찰하자고 하는데 지금 1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만약에 당무 감찰 받겠다. 그래도 11일 동안에 당무 감찰 결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당무 감찰이 늘 이걸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뭐 한동훈 후보한테 조사하고 한동훈 후보 부인한테 조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 설령 뭐 있는지 없는지 뭐 다 털어놓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고요. 문제 제기 자체가 예민한 이슈이고 아주 전통적인 이슈인데 역공을 받기에 아주 좋은, 그러면서 역공에 다시 반박하기 어려운 근거를 대라. 사실이면 은퇴하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관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동훈 후보의 자신감 있는 듯한 태도가 훨씬 더 신뢰가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어제도 머뭇머뭇하더군요. 이런 거를 저는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이 주제로는.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문자 때까지만 해도 이 공세는 저는 그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그 국민의힘 선거인단에. 근데 이제 승부수로서 던진 한동훈의 사천 논란, 이거는
불발된 것 아닌가. 그래서 너무 그 여러 가지의 공격 지점을 택하다 보니까 지금 결정적인 장면에서 패착을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어대한 기류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인단은 다르다 그러는데 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선거인단은 좀 다르죠. 일반 국민 여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함께 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차별화하는 것도 문제다. 아마 선거인단의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한 고민이 있겠죠. 원희룡 후보를 뽑으면 너무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너무 윤 대통령 스타일로 앞으로 국정이 운영될 것 같고 이제 당도 한동훈 후보로 가면 또 너무 차별화한다고 해서 갈등이 생겨서 자칫 잘못하면 여권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큰 기류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기류에 국민의힘 정당이 이끌려가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쪽이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뭐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한테 점검해 본 거 결과는 그게 이제 1차에서 끝날 것이냐 2차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결정을 짓겠죠. 저는 뭐 1차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 2차에 가면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확인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누구도 검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그냥 저희의 취재, 근데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이제 본인의 지지율,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니까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김건희 문자, 여사 문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사천 논란을 들고 나온 부분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승부수가 먹히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제 뭐 앞으로 한 11일 남았습니다. 뭐 TV 토론 몇 번 더 하겠죠. 뭐 거기에서 또 유사한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이거는 상대방의 여권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승부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